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움직일,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금요일 시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괜찮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전체 GDP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소비라고 보면, 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 소비 폭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소매 판매, 6월 달에 소매 판매가 괜찮았다라는 건 CPI를 놓고 봤었을 때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일면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높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조금 더 소비를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7월, 8월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CPI에서 6월 CPI에서 집계되지 못했던 부분들, 6월 말에 나왔던 국제유가 하락이나 곡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후자 쪽보다는 전자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컨센이 이 마이너스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0.7%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고요.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을 조금 들어 올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지금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경기가 이 연준이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QT를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못 잡았는데 수요가 꺾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하면 경기는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어.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뭐 완전 경기 침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회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좀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시장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6월 소매 판매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됐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이제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파월 의장이 직접 이거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했는데 이게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5.3에서 5.2로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5년 인플레이션은 3.1%였는데 2.8%로 이제 2점대로 내려오는, 이러면서 이제 소매 판매와 함께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왔죠. 제조업 생산이 둔화돼서 나왔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했던 것도 보면 한 5개 지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우려된다, 우려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조업 쪽에 둔화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됐고, 아주 미세하지만 공장 가동률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 뉴욕주의 이 6월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11까지 나왔습니다. 전월이 마이너스 1.2였는데 11.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는 제조업이 또 이제 돌아서는, 지난달까지 계속 2달 연속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전반적으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일단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소매 판매 부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 가장 중요했던 지표들이잖아요. 이게 일단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좀 주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 계속 하고 있는 이 2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0.9까지 좀 낙폭을 줄였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마이너스 1.5까지 늘어나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지표들이 조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소매 판매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라는 판단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 그러니까 뭐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물은 좀 덜 빠진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중에서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일단 차지해 두더라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초강경 울트라 매파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 최근에 75bp를 나는 선호해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시장에 약간의 안심을 주기는 했는데 오늘 본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에 좀 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75bp를 올리나 100bp를 올리나 뭐 어버치나 매치나 모세나 가시나 끝이나 기티나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나? 결국 막판에 연말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리게 될 금리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조금 덜 올리면 다음에 좀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요번에 좀 더 올리면 다음에 덜 올리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더불어 올 연말에 이 금리 목표치를 3.75 정도로, 그러니까 4%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조금 또 이 목표치를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6월 CPI를 보면 인플레 피크아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마지막 일부 이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후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환율과 관련해서 강달러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강달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블라드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강달러가 인플레 완화에, 미국의 인플레 완화에 도움을 줄 거다. 그럼 이 얘기는 계속해서 당분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다음 이제 사실 이번 주 조금 더 기대를 했던 부분에서 주말을 지나면서 좀 이 김이 좀 빠져버린 부분이 좀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방문을 통해 가지고 원유 증산을 조금 더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하락을 조금 더 강하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었고, 이게 금요일 미국 시장 장중에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를 보면 미국에서는 일단 발표를 할 때, 뭐 어느 정도 논의도 했고, 그 논의 결과 증산을 하기로 했고,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딱 미국으로 가자마자 사우디에서는 논의한 적 없어. 뭐 아무 그거 없고 어차피 이 국제 유가의 가격은 오페크 플러스 이제 러시아가 포함돼 있잖아요. 오페크 플러스하고 같이 분기반 상회를 해서 여기서 결정 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제 부랴부랴 미국에서 또 미 국무부에서 요번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3일 날 있죠. 8월 3일 날 여기서 증산을 결정할 거라고 나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 믿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정도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도 안 되는 판에 이 압박은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50년 이상 이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부통령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이 인맥도 굉장히 좋으시고 좀 이 힘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정치적 역량이 좀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게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요번 이 사실 첫 순방이잖아요. 이쪽 중동 지역 쪽으로는 했는데, 여기서 보였던 모습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실망적이었고요. 정치적 리더십이 정말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요번 순방은 뭐 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여행 잘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별로 좋지 못했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사실 지금 날짜를 또 어겨가면서 질질 지금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국 관세잖아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 인하하거나 면제한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또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급한 이유가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정책들, 물불을 안 가리는 정책들이 나오긴 할 텐데, 미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큰 타격을 지금 요번에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극화 체제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의 위상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부터는 위상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아마 힘으로 누르는, 뭐 지금 기존에 러시아나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에서 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때 쓰는 방법 있잖아요. 강요를 하는 방법. 아마 이게 권위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요를 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는 배제할 수 없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8년도 무렵이었나요? 그때 무렵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미국의 위상 깨지면서 다극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탈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다, 지팔 지은들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제 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에 가까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겠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요거 라인 넘어서서 11,300포인트 위로 일단 올려냈잖아요. 사실 원래대로 보면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요거 오늘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최소 도지 정도 전후이거나 추가 반등도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이 자리 지지 테스트는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은 조금 예상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11,3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하거나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도지 정도 전후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 나오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
일단 외국인들 현물 매수 그중에서도 코스피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계속 혼조 상태입니다. 매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태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지수가 반등을 지금 조금 약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그 기관의 지금 이 모습들은 또다시 차익 거래를 좀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 갭상승 이후에 코스닥은 살짝 눌려 있는 상태고 코스피도 약간 눌려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옆으로 기는 횡보하는 정도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사실 좀 마이너스로 조금 돌아서면서 하락을 약간 정도의 하락을 좀 주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외 환율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달러 그 지수도 조금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지금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은행주들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고요. 조선 섹터들 오랜만에 이제 조정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좋은데 오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괜찮습니다만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는 모습은 일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별로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건 좋지는 않아요. 물론 당장 일단 지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은 좀 양질의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 중입니다. 시간대 대비해서 매수가 나쁘지는 않고요. 일단 삼성전자 매수는 삼성의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의 의미가 지금 현재는 조금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매수가 조금 강하게 더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처럼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매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말 동안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일단 외국인 국채,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의 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제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그런 쪽에서는 좀 우호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률이 그렇게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뭐 결정이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어쨌든 직전 이 파월 이 의장 전에 FED 의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 소통이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옐런 장관과 어느 정도 얘기들이 교감이 좀 생기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겠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번에 이 정책과 함께 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쪽에 눈에 띄는 종목이 없고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제법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LNF, 그 다음에 HLB, JYP 엔터, 셀리드 정도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인 플랜, 미시간대의 기대인 플랜나,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CPI까지 동반이 됐다라면 확실히 좀 반등폭도 조금 나오면서 안정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CPI가 일단은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한 이걸 깨고 내려갈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확실히 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 반등이 조금 나왔잖아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21선을 지금 일단 위에서 시작을 해서 21선 지지를 받고 지금 양봉으로 살짝 돌려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돌려서 위로 몸통을 약간 만들어서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옆으로 기든지,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갈 수 있는.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내려간다 하더라도 2280포인트 정도가 최대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금 신용 반대 매매를 조금 강제를 한 번은 더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남았단 말이에요. 찝찝하단 말이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6월 23일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나 정도, 한 가지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대체적으로 저점은 찍은 상태고, 그 이제 저점을 찍었다고 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확률이 매우 낮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노느냐, 여기서 노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 놀았으면 조금 한다라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는 거고,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최소한 옆으로 기면서 시장 안정화를 조금씩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주 지금 ECB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11년 만에 올리는 건데 이번에 올린다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경기는 계속해서 그에 따라서 침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뭐 내년에 좀 개선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내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 하나 있죠. 그리고 지금 환율, 달러 워낙 강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ECB에서 환율을 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좀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달러 가치가 조금은 좀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단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모든 게 다 안정이 됐나? 그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빅스텝 이번 달 지금 자이언트 스텝 남아 있는 상태고 9월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나마 미국이 소매 판매가 조금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 쪽으로 좀 팔아먹는 건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세 결과로 2분기 성장률 폭탄 맞았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금 우리도 지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 사실 지금 뭐 바뀐 거 없고 좋은 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물밑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가 보는 어떤 지표들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바닥을 잡는 것 같다, 뭐 매수 타이밍이 서서히 다가온다 이런 쪽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한 3주, 한 달 가까이 만에 매수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앞으로 움직일 부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높았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함부로 매수를 했다가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 계속 물리는 상황들 나오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하단이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뭐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나는 길게 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자체를 3분의 1씩 쪼개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절반 이렇게 쪼개서 두 번에 나눠서 가시든지 괜찮은 종목을 관심 종목 제가 지난 그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이제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놨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조금씩 해보시든지 만약에 내가 3분의 1밖에 못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종목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끊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타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다른 종목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게 매매 타이밍을 조금은 좀 줄여서, 그렇다고 뭐 단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단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평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타로 평생을 내 자금을 계속해서 돌린다라는 건 위험 부담도 너무 크고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정말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원래 목표치를 요만큼 봤으면 눈높이를 요만큼 낮춰서 요만큼이라도 올라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보면 좀 이제는 매매를 그렇게라도 해볼 만한 상황쯤 왔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눈높이를 내가 낮췄다 하더라도 사면 떨어지니까 이제 그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 흐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지금 이제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조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조짐들이 조금은 제가 6월 말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제는 요거 안 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혹시 깨지면 2260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밑으로는 저항 지지 라인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뭐 큰 폭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요 2280원 이제는 안 깰 가능성이 확실히 좀 더 올라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은 그런 형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